이재명 정부가 구성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피의자 눈높이로 설정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고발 조치에 착수할 것이며 형식적 청문회를 악용한 무도한 인사농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발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자 합니다. 하나, 둘, 셋. 오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요, 영상으로 먼저 보신 것처럼 자체 인사검증기구인 이른바 국민검증센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행동에 나선 건데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대 야소 구도인 만큼 어차피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여당 단독으로 임명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 총리와는 또 달라요. 총리는 인준을 거쳐야 되지만 장관들은 그냥 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리 인사청문회 때 국민의힘이 그닥 어떤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빼고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좀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자, 국민검증센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절차에 맞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봤던 것처럼 여당이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를 찬양을 한다라든지 야당 검증위원들을 공격하는 부적절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인사 검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발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미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국민청문회를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전례를 저희가 참고 삼아서 추가적인 인사 검증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국민검증센터를 통해서 이번 청문회 때 날카롭게 창끝을 갈고 있다면요. 이와 반대로 반면 한 명의 낙마도 없이 내각 구성을 모두 이루는 것이 목표다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거센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대승적이고 통큰 정치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큰 방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 시즌이 열립니다. 새 내각이 조속히 구성되고 자리 잡는 것 또한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흠집내기가 아니라 누가 국민에 헌신하는 진짜 일꾼인지 그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조속히 내각을 구성해 국정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이고 통큰 정치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후보들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벌써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논문 표절 의혹, 연구윤리 위반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후보자 측에서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런 의혹들, 논문 표절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입증이 굉장히 가능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낙오자 없이 하겠다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낭만 사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희한하게 좀 교육부하고 네. 보건복지부가 좀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논문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성 관련 논란,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낙마 사유로 제가 꼽혀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또 상황을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 여론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논문 표절이라도 어떤 후보자는 통과가 됐고 네. 어떤 후보자는 또 낙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니까 그때
그때 당시에 얼마나 검증에 있어서 국민들께 공감을 주는, 쉽게 말해서 한 방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지금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그것을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바로 초반에 좀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무조건 뭐 낙마를 한 명 이상 뭐 몇 명 이상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근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박수받았을 때가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에게 악수하고 네. 환담 나누고 박수 쳐줄 때, 저는 그때 오히려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견제할 땐 견제하고 또 협조할 때 하는구나라고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검증은 철저하게 하시되 너무 꼭 낙마에 목맬 필요는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같은 논문 표절이라고 해도 논문 표절의 정도에 따라서 낙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시점의 여론과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또 역시 논문 표절 의혹이 이준숙 장관 후보자랑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두 후보자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때 밝히겠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청문회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한 방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봤던 것처럼 여당이 결사옹위를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그 후보자들이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듯한 이런 행태가 좀 뉴노멀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지점들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교육부가 더 많이 낙마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생각해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논문 표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우리 이제 교육 100년 대계를 준비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자녀 2명을 모두 미국에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등교육 교과 과정조차 국내에서 마무리하지 않았는데 우리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네. 측면에서 저희가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능력과 정책 역량, 자질 측면에서의 검증도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검증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생중계되잖아요. 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김인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뭐 거의 자료 제출만 가지고 시간이 대부분 허비가 됐잖아요. 이번 장관 청문회 때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은 충분히 좀 할 수 있을지요? 자료 제출은 저는 무조건 다 성실하게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요? 근데 제가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어떤 자료를 내느냐,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보통의 인사청문회가 한 13명 정도 여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한 의원실에서 한 100건 정도씩 해요. 그럼 1,300건이에요. 1,000건 정도의 자료 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 800건을 한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 네. 의원실마다 다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네, 기초 네. 자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청문위원들끼리 조금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 전략적으로 해야지, 이게 다 우리 의원실에서 성과를 내야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파티션을 쳐버리면 네. 오히려 자료만 중복되고 성과가 없다. 네. 제가 인사청문회 많이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팁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청문회 팁을 국민의힘 쪽에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좀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활약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김인석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는 저희 지도부가 조금 이렇게 가려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원내 지도부가 완성이 된 상태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정책 수석까지 새로 임명을 하면서 경제통, 정체통 중심으로 좀 재편을 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이제 주진우 의원이 주도했던 도덕성 검증, 그런 네. 법률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실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 대열을 갖추고 방향성이 설정됐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연장선에서 이 국민검증센터까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을 또 검증하자고 했던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